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네. 당황스러우시죠? 별다쌤의 사업고민 상담소. 오늘은 같이 이야기 나눌 출연자분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뭐 본캐, 부캐 그러잖아요. 네네. 본캐는 성수동에서 인쇄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주 대성문화사고 패키지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부캐는 바이크 타는 게 너무 즐거워서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을 업시키자 자영업자 바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제 사실 본캐에 대한 질문이 더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부캐에 조금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업시키자 자영업자 바비주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내가 라이딩하는 영상을 좀 남겨보자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고 바이크 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촬영이 목적이 되는 거죠. 누가 타러 가자 그러면 안 돼, 나 편집해야 돼. 어차피 만든 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정과 일과 취미생활의 어떤 밸런스를 보자면 약간 취미생활에 조금 더 올인하는 느낌인데 앞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본부장님께서 이제 갖고 계시는 이제 질문은 기존에 있는 질문들하고 조금 이제 방향성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저도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가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구독자가 저보다 뭐 몇 배가 더 많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채널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잘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메인 잡과 서브 잡 그 두 가지의 부분, 취미냐 업이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냐 이런 것으로도 질문이 좀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네.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과 같이 한 개의 직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것들의 능력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면 그 값어치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고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부캐들을 만들고 다양한 투잡, 쓰리잡, 포잡으로 확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10대 분들의 진로에 항상 1, 2등을 하는 것들이 유튜버 장래 희망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수요와 공급상으로 따지자면 이 유튜버에 대한 니즈도 많고 앞으로 시청각과 관련된 채널들은 다양하게 확대돼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메인잡이 흔들고 메인잡이 별로여서 투잡, 쓰리잡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취미이든 아니면 투잡, 쓰리잡이든 간에 본인이 메인잡에서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더 확대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메인잡이 오히려 투잡, 쓰리잡에 못 미쳐서 취미로 하는 것들이 더 큰 부가가치가 되어져서 아예 업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 뿌리는 든든해야 되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창업하겠다보다는 창업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태의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충분한 상황이 됐을 때 창업을 하시는 과정을 가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듯이 하시는 것에 충분한 안정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투잡, 쓰리잡으로서의 유튜버 또는 취미생활로서의 바이크 생활 하시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활력소에 대한 전환점도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리프레시가 돼서 본업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야 이게 노력의 대가, 노동의 대가가 더 많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일정의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이것도 또 수익 모델이 창출되어지고 단순하게 유튜브의 창조물뿐만 아니라 외부 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도 할 거고요. 출판사에서 본부장님의 삶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책을 내자라는 의뢰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되는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익과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투영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부담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첫 번째 생각하시고 길게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선 정도에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유튜브를 편집하는 시간이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바이크도 주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타는데 일과 가정과 취미생활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기는 좀 힘들었고 가정에는 제가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대로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벨다쌤 말씀하실 때 조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편집을 해서 내가 올려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가지신다면 그거는 저는 그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느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본부장님의 방식으로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이제 유튜브 얘기 쪽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 만족을 뛰어넘어서 그 만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롯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본인을 위한 거로는 사실은 바이크예요. 예, 근데 이 바이크에 대한 느낌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으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유튜브라고 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유튜브가 방송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9시 뉴스에 9시가 안 하면 그건 방송사고고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가볍고 이지하고 편안하고 좀 여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자면 날것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무슨 요일날 개참해서 올려야 될 것이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지켜야 될 것이고 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앞세울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과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거로 구독자를 10,000명을 늘릴 거야, 댓글로 사람들이 날 이렇게 알아봐주고 막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객이 지금 사실 이 유튜브의 입장에서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좋아하던 일, 내가 재밌어 하던 일이 숙제가 되고 불편해지고 불편해지면 어느 순간 점점 멀어지면서 멀리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널의 활성화라는 건 결국 맨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가 있으면 거기가 결과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러면 훨씬 더 가볍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벨다쌤 같은 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어떤 컨텐츠가 흥미롭게 볼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저한테 팁을 주시면 컨텐츠 관련된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유튜버를 조금이라도 운영해 보시거나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럼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뭘 할까, 결국은 이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면 할수록 제일 많이 되는 게 결국 이 기획, 컨텐츠를 뭐로 또 채우지? 라는 이제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컨텐츠가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저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채널이나 이 컨텐츠에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느냐, 나만의 색깔, 나만의 컨셉,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나만의 독창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만들 때 각자의 캐릭터들이 만들어져요. 이 캐릭터들이 어떤 것과 유사하거나 비슷하다고 한다면 원래 갖고 있는 그 캐릭터, 그걸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바이크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처음에 바이크가 이제 되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혜택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관심도를 가질 부분이 떨어진다는 아무래도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편으로 보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바이크라는 거에 대한 정보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의 채널보다 본부장님의 채널이 조금 더 구독자 수가 많고 좀 더 조회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있는 아이덴티티,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색깔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어디서 비슷하게 봤던 형태를 짜집기 한 거 아닌가. 대부분 제가 바이크 영상을 좀 다른 유튜버님들 거를 보면 사실 포맷이 좀 비슷비슷해요. 처음에 한두 번 생소한 거 봤을 때 와 멋있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우후죽순 비슷한 포맷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내가 맨 처음에 접했고 제일 많은 컨텐츠를 나한테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 거를 보게 되지, 그 나머지 것들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지널,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만의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지금 이제 아마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세 번째는 디퍼런트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제가 마케팅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마케팅은 다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다름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빨간색과 파란색의 다름을 저는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빨간색 중에도 다양한 빨간색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시킬 거냐에서의 다름이다. 바이크와 관련된 것으로는 많은 유튜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 안에서의 나의 다름을 뭐로 볼 거냐 라는 거. 바이크를 타고 있으니까 꼭 바이크를 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저는 편견이고 지루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이크가 그냥 옆에 세워져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무언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바이크의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데 타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전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 정면에서 찍고 후면에서 찍고 옆에서 찍는 것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결국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본인이 표출해야 되는 거는 그들이 하고 있지 않은 방식을 디퍼런트하게 다른 각도로 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인만의 캐릭터인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리지널의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디퍼런트, 같은 거지만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컨텐츠를 기획할 때 기준으로 세워놓고 이 아이디어와 이 생각이 맞나 라고 들여다보면 거기서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쪽으로 매칭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시도해봐야 돼요. 저는 사실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거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껴서 반성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이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유통하는 데 필요한 경영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경영인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걸 시작할 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생산자 관점에서 모든 걸 시작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 관점에서 시작을 해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반성하신다고 했던 부분을 요약하자면 지금까지는 본인이 생산자 관점에서 이 채널을 생각하고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네. 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더 좋은 채널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시작은 소비자 관점, 즉 시청자, 예비 구독자들이 이 영상, 이 컨텐츠를 뭘 좋아할 건가, 그들이 원하는 게 뭘 건가, 그 고민의 답을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걸 한 번에 모든 걸 알 수 있다면 나는 천재인 거죠. 앞으로 유튜버를 운영할 때,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당분간은 이 유튜브는 확장세가 더 갈 것이니 여기다 조금 더 공을 들이시고 좀 더 이것을 잘 이용하신다는 건 저는 앞으로의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결코 지금의 시작이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촬영하셨는데 마지막 소감 얘기하시고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한 단계 나아가려면 현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분석 능력이 좀 탁월하신 것 같고 솔루션을 잘 주셔서 오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출연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 본인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계정 여기로 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 어떤 교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인쇄소를 운영하시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좀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일에 애로사항과 고민 또는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신다면 무엇이든 간에 저희 별다쌤에 노크하시면 이 아래 이메일 주소나 댓글창에 또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늘 인쇄공장에 직접 제가 찾아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참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꼭 공유될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